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주식 시장 보면 참 여러 생각이 들죠. 주요 지수들은 계속 사상 최고치다 이러는데 동시에 곳곳에서 이건 너무 과열 아니야 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우려가 나올 만한 뭐랄까 근거들이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보통 케이프 비율이라고 부르는 지표 있잖아요. 네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요? 네, 그렇죠. 지난 10년간 평균 이익이랑 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닷컴 버블 시기 빼고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와,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훨씬 비싸다 이런 신호군요. 네, 시장이 좀 비싸다는 신호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뭐랄까 실질적인 매출은 거의 없는데 그냥 미래 기대감 하나로 주가가 확 오른 것들도 있고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EBTOL 아니면 뭐 소형 모듈 원전 이런 개발 단계 기술 기업들이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보면 고용 시장이 조금씩 둔화될 조짐, 뭐 그런 경제 전반에 약간 약화 신호가 보이는데도 투자자들이 이런 건 좀 애써 외면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약간 공격적인 심리가 여전하다 이건가요? 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인공지능, AI 분야 수요가 이건 뭐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곧 금리 내릴 거다 이런 기대감도 여전해서 여기서 시장에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방향 잡기가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뭐 강세론이랑 신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런 시장일수록 진짜 좋은 걸 골라내는 눈이 더 중요해지는 때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복잡한 시장 환경 속에서도 앞으로 한 3년 정도 봤을 때 괜찮은 성과를 낼 것 같으면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제 가치를 다 인정받지 못하는 좀 저평가된 것 같은 기업 두 곳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룰루레몬 애슬레티카 그리고 업스타트 홀딩스입니다. 네, 오늘 이 두 기업을 좀 자세히 보면서요. 각각 투자 매력은 뭔지, 또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각 기업의 현재 상황이랑 또 미래 전망을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기업 룰루레몬, 룰루부터 시작해 볼까요? 애슬레저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죠? 근데 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도 불구하고 올해 룰루레몬 주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연초 대비해서 무려 58%나 빠졌으니까요. 와, 58%면 정말 많이 빠졌네요. 네,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고 회사 스스로도 실적 전망치를 낮추고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도대체 룰루레몬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룰루레몬이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어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소비자 트렌드가 좀 바뀐 거. 한때 엄청 유행했던 몸에 딱 붙는 레깅스 있잖아요. 그 선호도가 조금 줄고 대신 좀 더 편안하고 헐렁한 스타일의 바지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트렌드가 변했군요. 룰루레몬도 그럼 제품을 바꾸고 있겠죠. 네, 물론 라인업 조정하고는 있는데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요가 팬츠 중심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뭐 아주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죠. 트렌드 변화 영향이 크군요. 근데 룰루레몬은 원래 트렌드 되게 잘 읽고 빨리빨리 대응하는 걸로 유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회사 경영진도 최근 인터뷰에서 인정을 했더라고요. 라운지 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복 말고 평소에 입는 옷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에서 좀 신선함이나 혁신을 보여주는데 부족했다고요. 스스로 인정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제품 혁신 속도가 시장 변화나 소비자 기대를 좀 못 따라갔다. 이런 자기 반성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인기 있는 몇몇 스타일은 제때 공급을 못해서 품절되고 그래서 매출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요. 제품 혁신뿐만 아니라 공급망 쪽에도 좀 문제가 있었군요. 또 다른 어려움은 없었나요? 또 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는데 그 미소 기준 면제라는 제도 있잖아요. 디미니미스 익셈션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전자상거래로 물건 보낼 때 일정 금액 아래는 관세를 면제해 주던 건데 룰루레몬이 이걸 활용했거든요. 근데 이 혜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상 못한 비용이 발생했고 결국 수익 전망치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가 됐죠. 물론 지금은 공급망 다시 짜서 영향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럼 외부 요인까지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또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네, 역시 거시경제 환경도 무시 못하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되면서 옷 같은 재량 소비재 지출을 줄이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룰루레몬처럼 가격대가 좀 있는 브랜드는 이런 소비 위축 국면에서 타격을 더 받을 수 있죠.
이런 여러 요인들이 막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적과 주가에 부담을 준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나요? 더 많이 내놓을 계획이고요. 또 소비자 요구랑 시장 트렌드 변화에 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내부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있어요. 특히 그 핵심 시장인 북미 쪽 부진을 만회하려고 마케팅도 강화할 걸로 보이고요. 위기 속에서도 혹시 좀 긍정적인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전보다 나쁜 상황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예요. 최근 분기 실적 보면 북미 시장이 고전하는 동안에도 중국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나 늘었어요. 오, 25%나요? 네. 이건 룰루레몬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들한테는 여전히 아주 매력적이라는 증거고 또 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중국 시장 성과는 확실히 눈여겨볼 만하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 룰루레몬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는 쪽의 핵심 논리는 뭘까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매수 기회라고 보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논거는 바로 가치평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배력입니다. 현재 룰루레몬 주가가 앞으로 1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이걸 선도 P라고 하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한 12.6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12.6배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룰루레몬의 과거 5년 평균 선도 P가 보통 30배에서 40배 사이였거든요. 아, 30, 40배였는데 지금 12.6배다. 그럼 지금 주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낮은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는 의미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룰루레몬의 단기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룰루레몬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진 힘, 그 브랜드 파워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 어렵긴 하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층이나 프리미엄 이미지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진 않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단기 실적 악화는 주가에 이미 다 반영됐고 브랜드 파워는 여전하니까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 다시 성장세만 회복하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이랑 여전히 살아있는 브랜드 파워에 기반한 턴어라운드 가능성, 여기에 주목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이런 분석 관점을 참고해서 룰루레몬의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룰루레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여러 도전 과제들이 있지만 브랜드 저력이랑 지금의 낮은 주가 수준이 반등의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 이 점이 흥미롭네요. 자, 룰루레몬이 브랜드 회복을 통한 턴어라운드를 노린다면 다음으로 볼 업스타트, USPST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회죠. 뭐랄까, 파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업스타트는 인공지능 AI를 써서 대출 신청자의 신용 위험을 평가하고 대출을 중개하는 핀테크 플랫폼이죠. 이 회사 주가 역시 예전 고점 대비하면 엄청나게 떨어졌지만 최근 어려운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도 꽤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서 다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업스타트의 핵심 경쟁력은 역시 AI 기술이겠죠. 기존 파이코 점수 시스템보다 자기들 AI 모델이 더 정교하고 정확해서 대출 기관에는 부도율을 낮춰주고 신청자한테는 승인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실제로 그 효과가 좀 입증이 되고 있나요? 업스타트도 사실 순탄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특히 2022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막 가파르게 올리기 시작했을 때 대출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었죠. 그때는 AI 모델 예측력이 이렇게 급변하는 거시 환경을 제대로 따라가는 거 맞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아, 금리 인상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은 기억해야겠네요. 근데 어떻게 최근에 다시 부각된 거죠? 바로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AI 모델을 계속해서 개선해왔기 때문이에요. 업스타트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모델의 정교함을 계속 높였고 그 결과로 대출 신청이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는 비율, 그러니까 전환율 같은 핵심 성과 지표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기술 개선이 실제 사업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기술 개선이 실적으로 바로 이어졌군요.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줄 만한 성과가 있었나요? 네, 최근에 발표된 분기 실적이 시장을 좀 놀라게 했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02%나 급증해서 2억 5,70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더 중요한 건 일반 회계 기준, 갭 기준으로도
560만 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는 점이에요. 와, 매출이 2배 넘게 늘고 흑자 전환까지 어려운 시장 환경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이런 성장을 이끈 구체적인 동력이 뭘까요? 단순히 모델 개선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모델 개선이 핵심 동력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개선된 모델 성능을 확인한 은행이나 신용조합 파트너들이 업스타트 플랫폼 통해서 더 많은 대출을 내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업스타트는 개인 신용 대출 시장 넘어서 훨씬 규모가 큰 자동차 대출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담보대출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빠르게 넓히고 있어요. 이 거대한 시장들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 아주 강력한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죠. 아, 개인 대출뿐 아니라 자동차, 주택 대출 시장까지 이건 성장 잠재력 면에서 중요해 보이네요.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앞으로 업스타트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역시 잠재적인 금리 인하죠. 만약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선다면 전반적인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업스타트의 대출 중개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게 업스타트한테는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환경 변화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첫 번째. 또 다른 요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랑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이 거대한 신규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리 잡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장들은 개인 신용 대출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업스타트의 성장은 또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도 치열하겠지만 AI 기술의 경쟁 우위를 계속 증명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기술력 개선, 이걸 통한 실적 증명, 그리고 잠재적인 거시 환경 변화랑 신시장 개척까지. 업스타트에 대한 투자 논거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업스타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속적인 기술 발전, AI 모델 성능을 꾸준히 개선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견고한 실적 성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00% 넘는 매출 성장과 흑자 전환을 달성하면서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냈다는 거죠. 셋째는 우호적인 거시 환경 변화 가능성. 앞으로 금리 인하가 현실이 되면 업스타트 성장에 더 강력한 순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기술, 실적, 환경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AI 모델의 예측력이 앞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에도 계속 강할지, 또 거대 시장에서 기존 강자들이랑 경쟁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런 건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죠. 하지만 현재까지 보여준 성과랑 미래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몇 년간 업스타트 주가가 상승할 여력, 흔히 룸투런이라고 하죠, 이게 상당히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기술적 우위와 입증된 성장성, 그리고 잠재적으로 개선될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이 복합적인 요인에 기반한 성장 기회로 업스타트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업스타트에 대한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성장을 만들어냈고 앞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네요. 자, 오늘 저희는 현재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각기 다른 이유로 주목받고 있는 두 기업, 룰루레몬과 업스타트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핵심적인 관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룰루레몬의 경우는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가랑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바탕으로 한 턴어라운드, 즉 반등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는 시각이 있었고요. 반면에 업스타트는 AI라는 핵심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고 여기에 앞으로 금리 인하 같은 우호적인 거시 환경 변화가 더해진다면 더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움직이는 현재 시장에서 이 두 기업은 각각 브랜드 회복과 기술 혁신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통해서 잠재적인 기회를 찾고 있는 뭐랄까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현재 시장을 이해하고 또 투자 기회를 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살펴본 이 두 기업, 그러니까 브랜드의 힘을 믿고 회복을 기대하는 룰루레몬 사례랑 파괴적인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업스타트 사례. 이 두 사례는 현재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예측하기 힘든 시장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철학이나 성향은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좀 상반된 성장 경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자연스럽게 끌리시는지 한번 성찰해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 정답은 없겠지만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깊이 있는 성찰에 작은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